남편은 제가 말했다는 걸 몰라요. 그리고 친목 기록은 모르는 걸로 해주세요. 절대로 흔적을 남기면 안 돼요. 돌잔치 영상 14분 8초. 카메라가 흔들리며 스친 예식장 뒤편. 며느리가 사진관 직원에게 은밀히 건네는 그 말이 그대로 녹음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본 사람은 정작 돌잔치에 초대조차 받지 못한 친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화면을 2번, 3번 돌려봤습니다.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단어 하나. 생모미상. 대체 무슨 뜻일까? 왜 며느리는 출생기록을 숨기려 했을까? 그리고 그날 왜 할머니만 초대받지 못했을까? 단 4초의 영상이 가족 전체를 뒤흔드는 진실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전화벨이 울렸다. 금자는 설거지하던 손을 닫고 서둘러 받았다. 며느리 지은의 목소리였다. 어머니, 할인이 돌잔치요? 장소가 서울이라 너무 멀잖아요. 어머니, 건강도 안 좋으시고. 그리고 예식장이 좁아서 자리도 부족하고요. 금자의 입술이 떨렸다. 손주의 첫 번째 생일. 평생 기다려온 날이었다. 아니야. 나 괜찮아. 버스 타고 갈 수 있어. 에이, 어머니, 힘드시잖아요. 사진 많이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그럼 뚝. 금자는 끊긴 전화기를 한참 동안 손에 쥔 채 서 있었다. 창밖으로 봄볕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가슴은 한겨울처럼 차가웠다. 부엌 한쪽에 놓인 손주 선물 세트 정성껏 손뜨개한 조끼와 금반지가 초라하게 빛났다. 그래 멀긴 하지. 금자는 중얼거렸지만 자신도 알고 있었다. 진짜 이유는 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며느리는 처음부터 자신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금자는 쓸쓸하게 웃으며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냈다. 혼자 먹는 저녁상은 언제나 이렇게 쓸쓸했다. 그날 밤 금자는 손주 사진을 꺼내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눈물 한 방울을 떨어뜨렸다. 다음 날 아침 금자는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향했다. 채소가게 앞에서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다. 어제 민수네 아들 돌잔치 봤어? 대박이더라. 맞아, 요즘 돌잔치가 아니라 연예인 행사 같더라고. 카메라가 몇 대인지 몰라. 며느리가 정말 신경 많이 썼나 봐. 케이크만 3단짜리더라. 금자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녀는 애써 표정을 감추며 배추를 집었다. 손이 떨렸다. 아, 금자 씨. 어제 뭐 가셨어요? 손주 돌잔치. 옆집 아주머니가 다가오며 물었다. 금자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아, 멀어서 며느리가 힘들까봐. 에이, 그래도 할머니가 빠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주머니의 말에 금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시장을 돌며 몇 번이고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 모두가 손주의 돌잔치를 이야기했다. 정작 할머니인 자신만 그 자리에 없었다는 사실이 온 동네에 알려진 셈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금자는 무거운 장바구니보다 더 무거운 마음을 끌고 걸었다. 금자가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불렀다. 금자 언니. 시장 채소가게 주인 경숙이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금자에게 다가왔다. 언니 이거 좀 드릴까 해서요. 경숙은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조작했다. 잠시 후 금자의 휴대폰에 메시지 알림이 울렸다. 돌잔치 영상이에요. 누가 단체 카톡방에 올렸더라고요. 언니가 못 가셨다길래 손주 얼굴이라도 보세요. 금자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경숙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요.
경숙 씨. 뭘요? 손주 너무 예쁘더라고요. 천천히 보세요. 경숙이 떠나고 금자는 집 안으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켰다. 영상 링크가 반짝이고 있었다. 금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환하게 웃는 손주 하린이가 나타났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우리 하린이. 금자는 화면 속 손주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었다. 그리고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장면도 놓치지 않으려 집중하기 시작했다. 금자는 영상을 2번, 3번 반복해서 봤다. 손주의 표정 하나하나가 소중했다. 돌잡이를 하는 장면, 케이크를 자르는 장면, 하객들이 축하하는 장면. 그런데 14분 8초 카메라가 흔들리며 예식장 뒤쪽을 비추는 순간이 있었다. 금자는 무심코 지나칠 뻔했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의 영상을 되돌렸다. 화면을 확대했다. 뒤쪽 구석, 창문역. 며느리 지은이 누군가와 은밀하게 대화하고 있었다. 상대는 중년 남자 손에 카메라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진관 직원인 듯 했다. 금자는 볼륨을 최대로 높였다. 주변 소음 때문에 또렷하지 않았지만 지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남편은 내가 말한 줄 몰라요. 생모 기록은 그대로 미상 처리하세요. 절대 흔적 남으면 안 돼요. 금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생모 미상? 금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했다. 며느리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손주, 아니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큰 비밀이라는 것. 금자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주워들었다. 그리고 영상의 그 장면을 캡처했다. 그날 밤 금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생모 미상이라는 단어가 계속 맴돌았다. 새벽 4시 금자는 벌떡 일어나 안방 장롱을 열었다. 오래된 서류 뭉치와 낡은 수첩이 나왔다. 민수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기록 출생증명서, 병원 기록, 예방접종 수첩, 심지어 아들이 어렸을 때 쓴 일기장까지. 금자는 하나하나 펼쳐보았다. 손주 하린이의 출생신고서 사본도 있었다. 아들이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금자는 몰래 복사해뒀던 것이다.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상한 점이 보였다. 생모란에 지은의 이름이 아니라 미상이라고 적혀 있었다. 입양? 금자의 머릿속에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아이를 직접 낳지 않았다. 그런데 왜 아들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왜 자신을 돌잔치에서 배제했을까? 금자는 서류를 가슴에 꼭 안았다. 78년을 살아오며 한 번도 누군가와 맞서 싸워본 적 없는 평범한 노인이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내 손주를 지켜야 해. 금자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중얼거렸다. 그리고 수첩을 꺼내 해야 할 일들을 적기 시작했다. 월요일 아침 금자는 마을 법률상담소를 찾았다. 젊은 변호사 김민지가 금자를 맞았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금자는 준비한 서류와 영상을 보여줬다. 김민지는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출생신고 위조 시도일 수 있겠네요. 증거를 더 확보하셔야 해요. 어떤 증거요? 병원 기록, 사진관 장부 영상 원본,
그리고 가능하면 증인 진술도요. 금자는 메모를 했다. 그리고 그날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 먼저 손주가 태어났다는 병원에 전화했다. 출생기록 열람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금자는 포기하지 않고 직접 병원을 찾아가 원무과 직원을 설득했다. 제발 손주가 걱정돼서 그래요. 결국 직원은 동정심의 일부 기록을 확인해줬다. 지은이 출산한 기록은 없었다. 다음은 사진관이었다. 금자는 돌잔치를 촬영한 사진관을 찾아가 원본 영상을 요청했다. 사장은 난색을 표했지만 금자가 손주 할머니라는 것을 알고는 USB에 원본을 복사해줬다. 일주일 동안 금자는 쉬지 않고 움직였다. 평생 집에만 있던 할머니가 변호사, 병원, 사진관을 오가며 증거를 모았다. 동네 사람들은 금자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토요일 저녁 금자는 아들 민수를 집으로 불렀다. 민수는 불편한 표정으로 왔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바쁜데. 금자는 거실 탁자 위에 서류 뭉치를 펼쳐 놓았다. 그리고 노트북으로 돌잔치 영상을 틀었다. 14분 8초 지점에서 멈췄다. 이거 봐. 민수는 화면을 들여다봤다. 처음엔 무슨 내용인지 몰랐지만 금자가 소리를 키우고 자막까지 친 영상을 보여주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무슨... 내 아내가 뭔가 숨기고 있어. 할인이 출생 기록에 생모가 미상이야. 병원 기록도 확인했어. 금자는 출생신고서, 사본과 병원 기록을 내밀었다. 민수는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다. 그럼 지은이가 거짓말을? 할인이가? 민수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금자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다.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해. 이건 내 가족이야.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금자는 아들을 안아주지 않았다. 이번만큼은 아들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엄마 어떡하죠? 진실을 밝혀. 그게 할인이를 위한 거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2주 후 모든 진실이 드러났다. 며느리 지은은 불임 판정을 받은 후 몰래 아이를 입양했다. 그러나 남편에게는 자신이 낳은 것처럼 속였고 출생 기록을 조작하려 했다. 돌잔치에서 사진관 직원과 나눈 대화가 결정적 증거가 됐다. 민수는 이혼을 결심했다. 지은은 서류 위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 할인이의 양육권은 민수에게 돌아왔고 금자가 함께 돌보기로 했다. 어느 봄날 오후 금자는 할인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시장을 지나갔다.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저 할머니 대단하시더라. 맞아. 며느리한테 당할 뻔한 거 혼자 다 밝혀내셨대. 역시 피는 못 속인다니까. 금자는 빙그레 웃으며 할인이의 볼을 쓰다듬었다. 아이는 할머니를 보며 까르르 웃었다. 할미가 지켜줄게, 할인아. 저녁 노을이 금자와 할인이를 따뜻하게 비췄다. 78년을 소심하게 살아온 할머니는 이제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권선징악은 드라마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었다. 진실을 향한 한 걸음이 세상을 바꿨다.